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들이TV입니다. 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뉴스 들어보셨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유독 양극화 정도가 심하다고 하네요. 오늘은 한국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이번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가격 양극화의 심각성에서 2013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울과 전국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는 무려 70%에 달했네요. 이는 중국 50%, 일본 28%, 캐나다 24.5% 등 주요국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일본 도쿄에서 약 900km 떨어진 삿포로 주택가격을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아파트로 치면 약 34평 아파트가 34억 정도 얘기했었고, 가이드 설명에서 도쿄의 아파트는 55억 정도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이 유독 양극화가 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서울과 전국 가격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습니다. 주거비 부담 격차도 큽니다. 지난 3월 기준 서울의 체감 자가 주거비 수준은 229만원, 경북은 51만원, 전남은 49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무려 3배나 차이가 나는군요. 그런데 양극화는 서울 내에서 심각합니다. 서울 상위 20% 주택 매매 가격은 30억을 돌파했지만 하위 20%는 평균 4억 9천만 원으로 서울 내에서도 6배나 차이가 납니다. 다주택 중과세로 똘똘한 한 채로의 선호 현상이 가져온 대표적인 부작용이죠. 50억 100억짜리 1주택자는 규제가 없지만 1, 2억짜리 아파트나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그리고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지역 내 총 생산에서 수도권 비중은 2015년을 기점으로 비수도권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53%까지 커졌습니다. 경제력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 부동산 가격 격차는 더 커진 것입니다. 이러한 주택시장 양극화는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근로의욕 상실, 그리고 계층 갈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파트가 곧 계급이 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실제로 강남의 일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자녀들 맞선도 커뮤니티에서 단지 내 사람들끼리 한다는 소식도 있고요. 양극화와 더불어 지방에서는 심각한 미분양 문제가 있으며, 전국 미분양 주택은 26,000호이며 이 중 80%가 지방이고 대구와 경북이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LH를 이용해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려는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이번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이재명 정부는 공급 정책에 초점을 맞춰 규제력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보다는 공급을 확대하여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용하여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우선 지원한다고 하네요. 또 야권인 국힘당은 수도권, 비수도권의 주택정책을 투트랙으로 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고요.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그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낳은 부작용을 안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급 확대 전략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한국 주택시장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과 배경, 그리고 새 정부의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